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고 어제까지 조사된 여론조사만 공표가 가능한데 공표 금지 기간 돌입 직전에 발표된 KBS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표는 직전주 지표와 그리고 지난 25일부터 27일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5, 김문수 후보가 36, 이준석 후보가 10, 권영국 후보가 1. 이 지표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보면은 직전 조사에서보다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정도 하락했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씩 상승을 했습니다. 없가거나 모른다, 무응답도 여전히 7, 8%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연속해서 하나만 더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리얼미터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3의 지지율을 나타내고요.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했고 김문수 후보는 소폭 하락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엇비슷합니다. 해당 조사는 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26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것으로요.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무선 ARS 100%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 하면은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일단 배정우 특보님,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지지도 관련해서 각각 나온 지표 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KBS 예. 이 의뢰한 여론조사하고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하고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네네. 일단 같은 점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같은 점이고요. 다른 점은 KBS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그러네요. 반면에 이 리얼미터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큰 표차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1위의 대세론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깜깜이 기간 직전에까지 발표된 그런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까지. 예. 그리고 지난 대선 때에서 최종적으로 0.7%포인트 차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갤럽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후보가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와서 그대로 됐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의 예측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그래서 KBS 여론조사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른다 해도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역대 통계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러면 과연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과 벌어지고 있는 것 어느 것이 진실일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 그것까지는 우리 평론가가 예측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도원 대변인님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라. 쭉 추이가 늘 앞서는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의견이신지?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상당 부분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80% 높은 건 사실이지만요. 네. 바로 지난 지난 대선 기억에서도 그 직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 하는 여론조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찾아보시면 알 거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깨끗이 인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여러 후보 중에서 제일 앞선다, 현재 1등이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갑론을박할 필요는 전혀 없이 제일 먼저 앞서가는 후보다라는 그런 얘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절박하다, 아주 절실하다. 왜 절실한지는 이유를 아까 잠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저 KBS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수치, 뭐 47, 45 수치 자체보다도 트렌드, 어떤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얘기일 텐데요. 자, 이 KBS 여론조사에서 이 추세가 이 이재명 후보는 주춤했다가 이번 조사에는 2%포인트로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죠. 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반대로 그 하락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김문수 후보가 2%포인트 올라가고요.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전하고 견주어 봐도 상승 추세, 물론 그 상승 추세가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더딘 상승 추세지만 분명히 추세가 그래 나타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의 이 상승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이 김문수 후보의 독자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네, 가지 있습니다. 네. 이게 KBS 여론조사가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예. 이렇게 전화 음소리로 누르는 ARS가 아닙니다. 이 전화 면접 조사에는 사실은 샤이 계층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 이 누구를 조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물을 경우에 이 기계가 묻는 거하고 사람이 묻는 거하고는 대답하는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즉 샤이 김문수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샤이 이재명도 있을 수가 있죠. 이재명 후보도 그렇지만 샤이 김문수 후보가 더 크게 존재를 한다는 것은 이른바 내란 정당, 내란 세력을 그동안 꾸준히 프레임을 씌워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샤이 김문수 존재가 더 많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면요. 이게 이 오차범위 바퀴라고 그래가지고 승부가 끝났다. 저는 뭐 천만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 방식, ARC 조사 방식 이 방식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범보수 진영이 단일화했을 때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도 보면서 한번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3%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이 조사가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고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두 후보 격차는 9%포인트로 조금 벌어집니다. 자, 이 조사 역시 KBS로 가상 대결 각각 누구로 단일화했을 때 나오는 지표를 한번 좀 봤습니다. 이준석 후보로 됐을 때는 9%포인트 차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로 했을 때는 3%포인트 차이로 들어온다.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지요? 네, 일단 우리가 두 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평론을 하고 있고 대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두 개의 여론조사로 우리가 공히 봐야지 균형 잡힌 그런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우리 대변인께서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좁혀지고 있다라는 분석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 그래서 두 개의 여론조사로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가상이죠. 이것도 역시 두 개의 여론조사를 함께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여론조사도 공통점이 있는 것은 역시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되든 또는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KBS 한결 리서치 의뢰한 양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좀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44, 그리고 김문수 41, 네. 3%포인트.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하면 3대 34 이런 상황. 네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얼미터를 보면 이재명, 김문수가 52대 41 무려 11%포인트 차가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하고 하면은 14%포인트가 납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로 해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또 유리하게 좀 상대적으로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에 조기 대선의 성격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촉발된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역시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심판, 내란 정당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을 해야 된다.
라는 국민 여론이 한 6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보다는 훨씬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네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래서 최종 뚜껑을 열어도 이런 국민 여론이 변함없이 그대로 개표 결과에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아까 뭐 그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절박하다는 말씀하셨고 네. 또 아직 6일이 남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이 격차를 봤을 때 누구로 단일화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갈리나요? 그거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되는 것이 이 승리 확률을 훨씬 높인다는 건 수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3%포인트 KBS 여론조사를 뭐 저는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KBS 여론조사에 3%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게 오차 범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요. 통계학에 보면은 누가 앞섰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그럴 경우 통계학적으로 누가 우위다 열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2% 3%로 오차 범위 안에 포지셔닝이 되면요. 누가 앞선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통계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워딩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앞뒤가 뒤바뀔 수 있다 하는 얘기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학의 깊은 얘기를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점차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라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가 다르지는 않지만 6천 명의 표본 집단 오늘 공개가 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옵니다. 무려 보통 1,000명 정도가 모집단인데요.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오늘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도 그 추세라든가 이 격차가 줄어듦 이것은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일 동안의 깜깜이 기간에 민심의 그 대전환은 어디로 방향을 틀 수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치 앞에서 겸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